자, 우리 문제 지난주 프린트물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첨부 정보 조금만 더 보시고 각하사의 볼게요. 8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 중에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걸 모두 옳은 것에서 나옵니다. 기억,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 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140페이지 하나 써 놓으십시오. 자, 가셔서 140페이지 보시면 6번입니다. 대장 정보,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서 자, 이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요거를 제공해야 되는 등기가 4개가 나옵니다. 우리 대장 같으면 별이 4개 아닙니까? 예, 별이 5개 같으면 돌침되고, 예, 그리고 4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4개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멸실 등기,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요래 4개입니다. 그래서 그거 밑줄만 쳐 놓으십시오. 제목만. 대장 정보는 요때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오십시오. 8번의 기억 지문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맞고요. 2번입니다. 매매를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옆에다가 요건 139페이지라고 좀 써 놓으십시오. 139페이지 쓰시고, 자, 지금부터 139페이지 자 4번 한번 보십시오. 자, 신청인의 주소 및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에서 자,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또는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괄호 일단 다 뺐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괄호 다 빼고 보십시오. 주소 및 등록번호, 즉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요거는 등기 권리자 걸 제공합니까? 등기 의무자 걸 등기소에 제공한다라는 겁니까? 권리자 거.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의 주소는 이미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아직 등기부에 주소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걸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가 필요합니까? 의무자께 필요합니까? 둘 다께 필요합니까? 그거 보니까 다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거를. 그러니까 그거 좀 유의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옵니다. 8번의 2번 지문, 니은 지문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주소 증명 정보는 권리자께 필요합니까? 의무자께 필요합니까? 둘 다께 필요합니까? 둘 다께. 자, 원칙적으로 주소 증명 정보는 권리자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자의 주소는 이미 등기부에 다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오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 권리자 거만 제공하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 거, 의무자 거 모두의 주소 증명 정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십시오. 자, 다시 문제로 옵니다. 디귿 지문 봅니다.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한 경우에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 142페이지라고 하나 써 놓으십시오. 142페이지 고래 하나 써 놓고요. 지금부터 142페이지 갑니다. 자, 인감증명입니다. 자, 인감증명 그것도 양괄로 1번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나 문서 작성자의 공인인증서를 전송을 하므로 진정성이 담보되므로 자,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 따라서 밑줄 하나 칩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란 말 나옵니까? 예, 인감증명은 자,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 동일인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네가 당사자 맞니? 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얘 맞니 해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제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정보가 등기소에 송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로 본인 확인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의 경우만 제출한다라는 그거 하나 확인. 그리고 양괄로 2번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아이고 많네요. 이거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맛배기로 동그라미 1번 제목만 밑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에서 그것만 밑줄 쳐놓으십시오. 원칙이 이렇습니다. 이거 등기필 정보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등기필 정보도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했습니까? 의무자 걸 제공했습니까? 의무자 거. 왜냐하면 권리자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증명 야도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권리자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데 근데 원칙이 이런데요. 실제로는 인감증명은 개나 소나입니다. 웬만하면 다 제출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 걸 제출하는데요. 이 첨부 서류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만 딸랑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첨부 서류, 이것도 첨부 정보들도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첨부 서류에 자기 도장 들어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 거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니 도장 찍으니 너 맞아? 그래서 본인 확인 위해서 인감증명은 첨부 서류에 도장 찍힌 애들은 싹 다 제출합니다. 야가 등기 권리자이든지 등기 의무자는 관계없이. 됐죠? 자, 그래 그건데 우리 동그라미 6번만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6번. 요거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 정도만 우리 알고 가죠.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 죽었습니다. 갑이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었으면 요거는 자, 지금 상속인 ABC 3명이 있다라고 하면 n분의 1입니다. 요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요렇게 자, 상속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그 상속이 일어나는데 얘들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현금은 너희들이 갈라가고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내가 요렇게 할게. 그래서 요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 요 합의 본 내용 요걸 갖고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원래는 지분이 요런데 이게 아니라 요래 하기로 합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그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래 합의했으니까 요래 요 지분 비율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A가 지 혼자 이거 만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자, ABC 야들의 각각 인감 도장이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도장 찍었으니까 도장 찍은 애들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인감증명 제출하는 겁니다. 요거 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이런 애들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여튼 첨부 서류에 도장 찍은 애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인감증명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첨부 서류 요게 우리 보니까 공정증서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받은 문서로 작성이 됐다. 이래 되면 이미 공정인이 뭡니까? 야들 본인 확인 다 했을 겁니다. 야가 당선. 그러니까 일단 자, 공정사무소 가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민정 한번 다 꺼내봐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야가 이 인감 맞구나라는 거 본인 확인 다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됐죠? 그 내용인데 그게 자, 우리 143페이지에 양괄로 4번 한번 보십시오.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가 되는 경우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등기필정보도 똑같습니다. 등기필정보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등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 지자체, 이거는 자, 내가 국가다, 내가 지자체다. 꼭 봐야지만 본인 확인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2번입니다. 그게. 첨부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서면이 공정증서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정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 확인, 공정인이 이미 본인 확인 다 했을 거니까요. 이때는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거 됐고. 그리고 양괄로 5번에 인감증명에 제출해서 그 밑에 쭉 나오는데 요거, 자, 요렇게 가죠. 인감증명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의 인감증명.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원래 미성년자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될 등기 의무자에 해당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미성년자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정신 똑바로 박힌. 그리고 자,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법인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법인 인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대표자 인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예.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됐죠? 예. 그리고 그게 우리 그 2번, 3번 한번 보고 갈게요.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법인 또는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한 사무소의 인증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란 말 나옵니까? 예, 그겁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께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됐고요. 144페이지 가셔가지고 양괄로 6번입니다. 유효기간 및 용도에서 유효기간 나옵니까? 그 3개월짜리 나오죠. 그래서 그 유효기간 자 동그라미 1번 제목 옆에다가 요렇게 5개를 좀 써놓습니다. 인주가 법대해서 요래 5개입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자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옛날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대충 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등기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 등본 같은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그리고 인주가 법대 야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라는 거 요래만 하나 써놓고 갑니다. 자, 요까지 됐습니다. 그거 됐고, 자 다시 문제로 오십시오. 문제로 오셔서 리얼입니다. 8번의 리얼. 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리얼은 옆에다가 좀 씁니다. 자, 요거만 하나 쓰고 하죠. 자, 집행력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자, 원칙.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이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이죠.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가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뭡니까? 매매 계약서 같은 거겠죠. 근데 자,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 체결하려고 그러면 지 혼자 하면 되는 겁니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동의서, 그러니까 이처럼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 이걸 함께 첨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판결서다라는 거, 판결문입니다. 집행행위는 판결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가 있다, 허가가 있다, 승낙이 있다라는 거, 이걸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뭡니까? 아, 야가 이 동의서가 뭐 필요하고 뭐 동의서 있고 없고라는 그거를 이미 판사가 다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집행력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판단을 했을 거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뭡니까?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인이 혹은 뭐 토지 거래 허가서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게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그게 판결에서 아 이거 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이 있고 토지 거래 허가 받았고라는 거 그거를 판사가 판단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리얼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미 결론 나왔죠.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이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예. 자,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 지금 8번은 기억, 니은, 디귿 요게 옳은 겁니다. 예, 그리고 리을 요게 틀렸습니다. 요건 우리 교재에도 요 내용이 따로 리을은 소개가 크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좀 요렇게 해서 말씀드린 내용 좀 보십시오. 그거 됐고. 자, 예. 첨부 정보는 요래 갈게요. 그리고 첨부 정보는 여러분이 따로 교재 보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나온 거, 그것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보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만 고려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요거 됐고. 자, 그리고 자, 지금까지는 요겁니다. 이제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등기가 되는 모양을 쭉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가 중간에 빠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하사유. 그래서 그걸 보시는데, 자, 각하사유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등기법 29조를 보시게 되면 각하사유가 11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각하사유 중에 29조 1호의 각하사유, 그 유명한 각하사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 예, 그러니까. 자, 그리고 관할 위반의 등기, 요거는 원래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부산에 있는, 예를 들자면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울산에 와가지고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여기 해당이 됩니다. 등기 안 해줍니다. 그리고 2호의 각하사유입니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등기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도 없이 요 등기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유소의 캐노피 혹은 뭐 가설 건축물 혹은 견본주택 혹은 부동산 유치권 이런 것들은 다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 신청이 온다라고 하면 전부 다 29조 1호, 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각하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깜빡하고 등기관이 요 각하규정을 위반하고 등기가 실행이 돼버린 겁니다. 등기가 돼버렸다라는 것. 부동산 유치권이 등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혹은 모델하우스가 등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겁니까? 당연 무효입니까? 예, 당연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건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하고 29 중3 환수처할 때 29 요게 요겁니다. 예, 그리고 등기관이 발견을 못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됐죠? 자, 근데 참고 삼아 29조 3호에서 11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자면 뭐 첨부 서류를 제출 안 했다. 혹은 신청서를 안 쓰고 구두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등기 안 해줬는데 각하사유 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위반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이 등기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돼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러면 29조 1호 2호에 해당되는 이 관할 위반은 받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재 151페이지, 152페이지에 걸쳐서 그 심화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예, 이거 결국은 여러분이 다 외울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미 이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분의 2 정도는 최소한 반 이상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모르면 지금부터 외우면 되고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게 자, 등기규칙 52조를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등기규칙 52조를 보시면 이렇게 10개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요건데 요게 거의 뭐 빠짐없이 매년 출제가 됩니다. 예, 근데 자,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 이게 바로 부동산 유치권 등기해 주세요. 뭐 모델하우스 등기해 주세요. 그겁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되더라도 효력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약사항도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우리 왜 부기등기할 때 각종의 특약, 약정 등기, 부기등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고삼아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가 있는 특약사항이 3개입니다. 그게 권리소멸, 당사자가 사망하면 권리소멸한다라는 특약 등기할 수가 있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고요. 환매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뭐 주택법이니 다른 법의 특약사항들 다 뭐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특약사항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특약사항은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에 근거가 없는 당사자 간의 특약들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도 없고 해봤자 뭡니까? 무효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자 3번부터 5번까지는 민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소유권하고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하고 대사용권은 분리처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등기 신청을 했다. 그리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농지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서 이래 들어온다든지 혹은 우리 담보물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하고 수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넘어가면 그 붙어있는 담보물권 저당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게 수반성의 원칙인데 그 수반성에 위반되는 등기신청입니다. 양자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위반되는 등기입니다. 이런 등기신청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 7번 이거 우리 보상포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이제 지금부터 기억나시도록 외우십시오. 보상포가 보존등기, 상속등기 여러 명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등기 혹은 공동상속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속등기입니다. 보존등기, 상속등기는 전원을 위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지분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원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했다. 그리고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한다.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 포가입니다. 포괄유정등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건 뭡니까? 자기 지분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에 관공서 촉탁으로 실행돼야 될 등기가 신청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촉탁 등기를 신청했다. 요 경우인데요. 요게 왜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거 몇 번 연습하시게 되면 이게 이거구나. 촉탁 등기가 신청됐구나. 그래 여기 주로 이겁니다. 우리 가압류 등기 같은 겁니다. 처분자의 등기, 가압류 등기 이거는 신청 등기가 아니라 뭡니까? 촉탁 등기입니다. 근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애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됐습니다라는 결정문을 받은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결정문 들고 뭡니까? 등기소가 지가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등기 안 해줍니다. 등기 되더라도 뭡니까? 무효입니다. 그거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조금만 풀면 되고요. 9번이 이제 이중보존 등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서 그게 151페이지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 계속 앞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이건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29조 2호에 각하서 이거는 무조건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으로 출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거 뭐 말소 등기를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 나오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됐죠? 전 그러면 나중에 151페이지 잡아째 가십시오. 잡아째 가서 시험장 가가지고 계속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뭐 시험 치면서 보실 수 있으면 능력껏 보시고 괜히 걸려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시험 응시 안 되고 뭐 이런 불이익 당하는 거를 내가 감수하겠다 아니면 그걸 내가 안 들킬 자신 있다라고 하면 봐야지 뭐 반드시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요겁니다. 요래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자 마지막으로 요 우리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보는 것은 해서 나옵니다. 기억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각하사에 맞죠?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니은입니다.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 등기 신청에서 요것도 여기 4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했다. 요게 동그라미 8번에 나옵니다. 촉탁으로 관공서나 법원 촉탁으로 실행돼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했다. 이것도 나오죠. 보상 다 나오네요. 그리고 미음입니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를 하는 등기 신청을 했다. 요것도 여기 나오는 내용이네요. 담보물권의 수반성이 위반되는 등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각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보시면서 익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각하사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 절차 부분을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하고 가시죠. 이 정도 가시고. 자, 이제 169페이지부터 이제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이 되면 자, 우리 갑구에 소유권 등기,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등기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본다라는 겁니다. 요건데, 자, 우리 지금 169페이지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4개, 5개 정도, 반까지는 좀 그렇고요. 한 5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4, 5문제 같으면, 갑구,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을구에 나오는 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가 한 2문제 정도, 최소한 요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1문제 더 나올 수도 있고, 됐죠? 그리고 요 정도 비율 정도로 해서. 근데 이거는, 자, 우리 민법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물권법이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면 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죄송한데 편의상 프린트물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프린트물을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프린트물은 옆에 제가 몇 페이지에서 일부러 페이지를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우리 교재 그 옆에 페이지에 그거 보시면서 확인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 오늘 프린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3덩어리입니다. 보존 등기는 이거 일단 보존 등기 신청인이 누군데라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하고 등기 연월일 이거 등기부에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권으로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크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처분자의 등기 요거를 촉탁한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거를 촉탁한다. 혹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경우에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뭡니까? 직권으로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 프린트물 1페이지에 1번에 동그라미 5번에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됐고요. 자, 이제 신청인 요게 제일 중요한데 보존 등기 신청인은 4명입니다. 이렇게 대, 파, 수, 확 이렇게 대파 수학에서 이렇게 4개를 기억을 좀 하십시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성 개인, 그리고 파, 이게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자치구의 구청장, 야들이 지자체장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냥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고요. 거기 있는 뭐 제주시는 이런 것들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야가 뜬금없이 툭 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야들이 지방자치단체고 야들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 야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자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 요거는 건물에 한정이 됩니다. 왜 한정이 되는지는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첫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관련돼서 우리 보통은 요래됩니다. 자, 보존등기 신청은 자 일단 대장 등본 요거 첨부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야가 뭐 건축물 대장 등본 첨부해서 뭡니까 보존등기 이렇게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야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전 등록을 받았다라는 건 최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는 보존 등기 신청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가 아니니까. 자,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미등기 토지에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게 이따가 출제가 되는데 자, 요거는 혹시 가족 중에 공무원들 없으시죠? 있으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화하려고 이러는 게 공무원들 비하하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수업 재밌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니 조금 과장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자, 지금은 공무원들을 다 공채로 뽑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하여튼 시험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하여튼 그거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몰라 그런 공무원인 모양입니다. 뭐였던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70년대 한 80년대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 그리고 국유재산을 등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임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등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기 공무원 한 명이 하여튼 이제 사명감이 불타갖고 내가 공무원인데 열심히 일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자 여기 뭐 예를 들자면 대장 등본에
지금 분명히 소유자가 누가 있긴 있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미상 혹은 불상. 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소유자 없는 겁니까?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주의 부동산 아닙니다.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국가 명의로 미상 그래 주인 없네 해가지고 이제 무주의 부동산에서 함부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막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 나타나가지고 이거 누가 있다 어찌 됐어 해가지고 그 소송하면 판판이 다 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도 예를 들자면 지금 자,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밭농사 하다가 점심때쯤 돼가지고 집에 간 겁니다. 점심 먹으러. 근데 그 새에 마침 또 공무원이 왔다라는 겁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그럼 주인 없네. 그럼 뭡니까? 무주의 부동산이지 해가지고, 예, 국가 명의로 이렇게 자, 대장을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등본 첨부해서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 하려고 딱 하는데, 야, 밥 먹고 와가지고 뭡니까? 마침, 아이고, 뭐 배도 부른데 지적소관청에 가가지고 대장이나 하나 만들까? 이래 된 겁니다. 신규 등록이나 하러 가야지 해서 왔는데 이미 국가 명의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랬어? 해가지고 이제 뭐 한번 뭐 또 소란을 일으켰겠죠. 그래 이제 자, 국가에서는 지적소관청은 뭡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죄 의미에서 네 보는 앞에서 이거 잡아째게 해서 확 잡아째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대장을. 그러면 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공문서를 함부로 훼손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잡아째고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살 수 없이 A한테 뭡니까? 아, 미안하다. 우리가 등록 잘못했다. 그리고 최초의 소유자가 우리가 아니고 니인데 이거 잡아째고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니한테 소유권 이전 등록해 줄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장이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게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야가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국가가 자기 명의로 잘못 등록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최초의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는 야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야가 등기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죽은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 마치고 지 명의로 이전 등기 해야 됩니까? 지 명의로 그냥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예, 조문에 그래 되어 있네요. 상속인도 지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밖에 포괄승계인에 의해서 요게 포괄수정자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에 자, 5번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자, 그 보존 등기 나옵니까? 예, 그리고 그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유증 등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번에. 고려 가시면 됐고. 자, 그래서 예,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요거는 예, 요거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됐고. 그리고 그게 우리 프린트물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 먼저 보존 등기 신청인을 정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2번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 3번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 4번 지자체 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요거는 뭐 요래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관련돼서 대장상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 등록이 받았다라는 것은 최초의 소유자 아니란 말 아닙니까? 근데 다만 그러나 자,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지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거. 그리고 두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야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자, 요 판결과 관련돼서는 일단 판결의 종류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등기법에는 판결이 3번 나옵니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하여튼 어디 여백에 만들어 갖고 좀 써놓으십시오. 이제 요거는 자, 우리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입니다. 상소, 공용증서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말하는 판결. 요거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중에 어떤 종류의 판결을 말하는 겁니까? 형성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형성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등기법 23조 사항을 보면, 자, 등기 절차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사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왜 보수 판결할 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는 예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판결, 요거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중에 어떤 종류의 판결을 말하는 겁니까? 이행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요거는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법 65조 보존 등기 신청인 할 때 말하는 판결, 요거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중에 어떤 종류의 판결을 말합니까? 종류 불문입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자, 민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1개, 단독 신청할 때 말하는 판결은 2개, 그리고 보존 등기 신청인 할 때 말하는 판결은 뭡니까? 3개. 그래서 판결의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다시 민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1개 뭡니까?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단독 신청할 때 말하는 판결은 2개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행 판결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 신청인 할 때 말하는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뭡니까? 다 됩니다. 3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행, 자 여기 이행, 확인, 형성인데 요거는 예 바로 볼게요.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자, 판결과 관련돼서 첫째, 자 여기서 판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즉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모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는 민법 187조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의 판결, 즉 형성 판결 요거, 혹은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 즉 이행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하고 판결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십시오. 자, 해서 이렇게 판결의 일단 종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자 누구를 피고로 해서, 즉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얘입니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없으면 상속인, 그 밖에 포괄성계인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받아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야가 뭐 지금 뭐 불상, 미상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원칙상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판결받는 겁니까?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무, 이건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관리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이 갖고는 보존등기 판결받아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죠? 그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으니까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건물에 한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게 지자체 사무니까요. 건물에 대해서는 야가 지자체장이 이 건물 야가 맞아 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뒤쪽에 요게 상대방은 요겁니다. 자, 뒤쪽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의 소유자가 원래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판결받아야 되는데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의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은 지방자치장을 상대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4번, 5번은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요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자,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뭐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고 유증도 있고 상속도 있고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별로 몇 개를 좀 자주 나오는 거 몇 개를 좀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거래가액 등기인데 자, 거래가액 등기는 우리 교재 심화해가지고 아마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글자 작게 해서 박스에 나오는데 이건 심화가 아니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거래 금액을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자, 여기 있죠.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거래가액 해가지고 금 5억 원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기재 금액에다 등기부에다가 이따가 금액을 바로 기재하는 등기 그게 거래가액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처럼 금액을 바로 기재하는 거래가액 등기 이거는 언제 이렇게 등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 소유권 변경 등기한다. 소유권 말소 등기한다. 이때는 거래가액 등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 매매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서로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이 매매하긴 했는데 자, 매매를 하긴 했는데 중간에 분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등기 원인 증서로 판결서 이걸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거래가액 등기한다라는 거 대상 요거는 매매계약서 더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가액을 등기하는데 자,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할 때는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 신청정보 이게 신청서입니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씁니다. 얼마에 쓰고요. 첨부 서류로 이제 거래가액을 바로 등기할 때는 신고필증 그러니까 거래신고필증 이걸 첨부하든지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목록을 따로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여기 자, 한 개의 신고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가 되겠다. 요게 자, 우리 토지하고 건물 이거를 한꺼번에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이제 거래신고필증에 지금 요 두 개가 다 기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거래 금액을 자, 얘들이 토지 건물을 5억 원에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토지 등기부에도 거래 금액을 5억 원, 건물 등기부에도 5억 원 해서 이렇게 기재하면 잘못하면 뭡니까? 야들이 10억 원에 거래했는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거래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를 거래가액을 바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매매 목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 보면 매매 목록에 자, 금 5억 원 해가지고 요 5억 원에 포함되는 게 몇 번지의 토지, 또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요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는 뭡니까? 매매 목록 번호만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재하는 방법은 제가 곧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거래를 했다. 혹은 부동산이 한 개더라도 자, 매수인, 매도인이 뭡니까? 여러 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 요겁니다. 거래가액은 등기부의 갑부 중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어디입니까?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요따가 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 아까 봤듯이 거래가액 금 얼마 5억 원에서 이렇게 기재하든지 아니면 매매 목록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즉 매매 목록 제 2026-23호 뭐 이런 식으로 요를 기재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언제 매매 목록 번호를 기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이 갑동이가 홍길동이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이 갑동이가 홍길동이한테 이 토지를 이렇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토지를 파는데 토지를 이제 5억 원에 이래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요따가 뭡니까? 밑에다가 거래가액 금 5억 원에서 요래 기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갑동이가 홍길동이한테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5억에 판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5억 원에. 자, 요렇게 되면 이제 홍길동이는 이거를 건물 등기부에 5억 원, 토지 등기부에 5억 원 이렇게 써버리면 잘못하면 예, 진짜 10억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한꺼번에 요래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자, 홍길동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따가는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 매매 목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 요거는 제2026-23 이게 바로 2026년도 요 등기소에 몇 번째로 제출된 매매 목록이라는 겁니까? 23번째로 제출한 매매 목록이다. 요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에도 요래 기재하고 건물 등기부에도 뭡니까? 똑같이 요래 기재를 합니다. 요래 해놓고 이제 매매 목록 보면 뭡니까? 보면 금 5억 원 해가지고 여기에는 토지 건물 해가지고 뭐 몇 번지 해서 요렇게 요래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매매 목록이 첨부됐다라는 겁니까? 아, 야들이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를 했는 모양이구나. 예, 그리고 건물 등기부에도 요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구나라는 거 그걸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에 요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래가액 등기는 등기부 갑부 중에 등기 목적란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하든지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거래가액 기재합니까? 아닙니다. 어디다 기재한다라는 겁니까? 여기다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기재하든지 매매 목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냥 요래 한번 봐놓으십시오. 됐습니다. 요거 됐고. 자, 그래 거래가액 등기는 예,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3번의 수용인데 수용도 우리 수용은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180페이지 보시면 양괄로 4번에 자, 수용이 나오는데 수용 요거도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 요것들은 이제 뭐 하여튼 문제 풀면서 요거는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그림을 밑에 요 그림 여기에 자 조금만 덧붙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수용 나오면 그냥 요 그림 하나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고려 하시는데
자, 예를 들자면 갑이란 사람이 이제 토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을한테 수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자, 수용을 원유로 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합니까? 단독 신청합니까? 단독 신청. 보수 판결할 때 수수. 예, 이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독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토지에 갑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요래 나오겠죠. 그 야가 이제 단독 신청했으니까 등기관은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에서 을명의로 요래 등기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해주면서 요 부동산에 있는 등기들은 뭡니까?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20부 중3 환수차 할 때 수수, 그러니까 수용으로 인해서 자, 수용으로 인한 토지에 존재하는 등기의 말소, 그건 전부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근데 직권 말소인데 전부 직권 말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하게 보면 전부는 아니고 갑구에 나오는 등기들은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 이후에 나오는 등기 요거를 직권 말소합니다. 그리고 을구에 나오는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 불문하고 그러니까 요게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직권 말소되는 등기입니다. 잘 봐놓으십시오. 그러면 자, 요게 직권 말소가 되니까 수용 개시일 앞에 갑구에는 어떤 등기가 나오겠습니까? 뭐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소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소 안 되는 게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게 자, 보, 이, 상, 제, 요에서 요래 5개입니다. 보, 이, 상, 제, 요.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보, 이, 상, 제, 요.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 앞에 갑구에 나오는 등기는 누군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말소 안 합니다. 그리고 야 앞에 피수용자 야가 예로부터 사가지고 지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상속이 일어난 겁니다. 수용 개시일 전에. 근데 뭐 장례 치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명히 수용 개시일 이후에 등기가 됐죠. 근데 야는 등기 원인이 이미 어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상속 등기 이거는 직권 말소 안 됩니다. 그리고 을구에 나오는 등기들 중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입니다. 재결한 권리 결정해가지고 이거 직권 말소하지 말자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직권 말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입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게 바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래 5개입니다. 보, 이, 상, 제, 요 해서 요래 5개. 야들은 직권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게 답입니다. 됐죠? 자, 해놓고 자, 우리 요역지 지역권 등기 요거만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게 승역지 지역권을 승낙해주는 땅 요게 요역지입니다. 그래서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성립이 가능하죠. 반드시 요 전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 지역권 설정 등기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승역지 요 토지에 예를 들자면 여기가 남구 달동 17번지 요게 요역지가 달동 18번지 요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동 17번지 등기부에 을구에다가 요다가 공동신청으로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요 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등기관은 여기입니다.
요역지 등기부 달동 18번지 여기 등기부에 가가지고 예, 요거는 직권으로 등기가 아닌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지역권은 민법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등기법에서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싶으면 뭡니까? 승역지가 아니라 그냥 요역지가 답입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요역지라고 그래 팍 찍으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승역지 지역권 등기, 이건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거 직권 말소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자면, 요 토지 승역지, 이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여기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다 지우자, 말소하자 해서 이걸 직권 말소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직권 말소가 됐다라는 건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지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권 등기 이게 말소가 다 돼버리면. 됐죠? 근데 만약 이거를 이번에는 직권 말소 안 하고 지금 뭐 지역권 등기 이거 말소 안 한다는데 그냥 말소 안 하고 가만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땅에는 아직 지역권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왔다 갔다 계속 지역권이 있으니까 통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제 여기 공익사업을 하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못이 하나 필요하다. 그럼 뭡니까? 공사 안 돼서 못 하나 있으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이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뭐 어쩌다 하다 보면 또 철근이 하나 필요하다. 그럼 뭡니까? 철근 그거 토막 그거 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망치가 필요하다. 그럼 뭡니까? 하나 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집에 포크레인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뭡니까? 포크레인 끌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만약 승역지 지역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집에 필요한 거 하나씩 들고 갈 거 아닙니까? 망치도 들고 가고 철근도 들고 가고 포크레인도 들고 가고 뭐 다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 돼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 직권 말소 해버리고 이 사람도 못 다니게 뭡니까? 펜스 딱 치고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뭐 딴 데 우회 도로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되겠죠? 그러니까 승역지 지역권 등 이거는 직권 말소가 다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거 한번 보죠. 요역지가 이 토지가 만약 수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더 이상 지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을 한다. 이래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통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오직 누구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안 다녀. 그냥 안 밟고 다녀도 되는 애들, 뭐 슈퍼맨, 뭐 아이언맨, 이런 애들만 분양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권이 필요 없는 애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거는 말소를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말소를 시키면, 여긴 진짜 분양받는 게 슈퍼맨, 아이언맨, 배트맨, 이런 애들만, 원더우먼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애들만 분양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이거를 말소를 안 하고 자, 이 사람들이 계속 통행하게 놔둔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몰라 쟤 같은 인간들만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집집마다 전부 포크레인 한 대씩 다 덤프 트럭 8톤짜리 뭐 10몇 톤짜리 전부 하나씩 다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오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서 가왔어 해가지고 그러면 공사하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권 말소하고 못 다니게 펜스 치고 그래 공사를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까지인데 그냥 외우십시오. 보이상 제요, 보이상 제요. 요래 5개입니다. 요건 직권 말소 안 됩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 그리고 거기 우리 프린트물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요겁니다. 요까지는 이제 우리 요 단독 신청한다. 요거 직권 말소한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이래갖고 야 사업하지 마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사업 시행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자 다시 말소하고 피수용자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이거는 공익사업 할 줄 알고 시익 말소를 해놨는데 잘못 말소한 겁니다. 이거 말소회복 등기 요래 해야 되는데 재결실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요거는 더 이상 공익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의 특례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원칙대로 가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요거 쓰십시오. 쓰시고 그리고 밑에 요겁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 요거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항상 말소 등기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 말소가 됐으면 말소 회복도 뭡니까? 직권으로. 촉탁으로 말소가 됐으면 말소 회복도 뭡니까? 촉탁으로. 됐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 써놓으십시오. 거기 재결실료 뒤에 그 여백이 좀 남죠? 뒤쪽에. 거기다가 요렇게 자 요거 써야 되네요. 요 사업시행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쓰시고 요거 단독 신청해서 요래 하나 쓰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 이거 직권 말소 이거는 그딱 여기 뭐 직권 말소에서 요 나오네요. 근데 요거를 더 요거 쓰고 사업 시행자 밑에다가 요거 쓰고 재결실료 뒤에다가 여백에다가 요래 써 놓습니다. 요래 되면 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합니다.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까지 갈게요. 요까지 하시고 자, 조금만 쉬시고 우리 4번의 신탁 등기부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쉬고 가시죠.